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서아시아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는 146, 147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프린트는 16페이지, 17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따라서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번 바로 서아시아와 인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과 관련된 내용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먼저 서아시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었겠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서아시아 지역에서 등장했었던 이슬람 왕조가 있었었죠.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 왕조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었죠. 바로 이 오스만 튀르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19세기에 제국 내에서 여러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지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오스만 티르크는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그 힘이 되게 약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됐었거든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제국에서 느슨하게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제국에는 여러 개의 민족들은 국가에게 세금만 제대로 내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 같은 것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바로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오스만 티르크 자체가 좀 힘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독립을 하는 것보다는 이 자치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오스만 티르크가 약해지게 됨에 따라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여러 개의 민족들이 스스로 이제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일타로 보여줄 수 있었던 데가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있었던 7월 혁명이라든가 2월 혁명이 있었었죠. 여러분들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이른바 그리스가 독립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가 독립운동을 벌였을 때에 오스만 티르크는 이것을 아주 사정없이 밟아버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유럽에 있는 지식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생각을 해보면 유럽의 문명은 전부 다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화의 고향이 그렇게 짓밟히게 되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식인들이 직접적으로 총 들고서 막 나가는 그리스 독립전쟁에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봤을 때에 바로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그리스의 독립에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당시에 이 오스만 티르크는 눈물을 머금고서 이때 당시에 그리스의 독립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가 이때 당시에 독립을 하게 됐었고요. 이후에는 여러분들 오스만 티르크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통치했다기보다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을 임명해 가지고서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오스만 티르크의 충직한 부하에 해당됐었던 이집트 지역의 총독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당시에 오스만 티르크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서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지역 있죠? 바로 중동 지역. 아라비아 반도 있는 지역, 이 지역에 있었던 와하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와하브 왕국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이 오스만 티르크 자체가 굉장히 힘이 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이때 당시에 무함마드 알리는 바로 자기의 직위를 계속해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오스만 티르크에게 전쟁을 하게 되는 싸움을 걸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미 이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옛날서부터 이 이집트 지역에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바로 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양 방식을 따라 가지고서 개혁 정치를 펼쳐 가지고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지역을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집트의 군대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던 상황에서 특히 이때 당시에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이집트를 지원해주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더 이상 오스만 티르크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의 결과 오스만 티르크는
바로 이 이집트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분까지를 전부 다 잃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러시아의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얼지 않는 항구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쪽으로 가려고 하니 쟁쟁한 유럽의 국가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끝없는 그런 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하다못해 지중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흑해 지역으로라도 진출을 해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었고, 바로 그 흑해 지역 주변을 장악했었던 오스만 티르크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됐었거든요. 근데 6번째 전쟁이었던가, 여기에서 그만 이때 당시에 오스만 티르크가 패배를 하게 돼요. 특히 이때 당시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발칸반도, 즉 그리스 있죠, 그리스 위쪽에 있는 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그리스 영역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여기를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당시에 러시아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민족 자체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옛날에 얘기를 했었죠, 슬라브족. 여러분들, 근데 그 슬라브족이 이때 당시에 바로 러시아 지역에서 많이 살았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발칸반도 근처에서도 되게 많이 살았었고, 오스트리아 영역 안에서도 많이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러시아가 바로 오스만 티르크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을 바로 그냥 다 차지를 해버린 것이 아니라, 일부는 물론 차지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 슬라브 쪽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의 경우에는 각각의 작은 국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단 말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바로 독립했던 나라들이 루마니아라든가 세르비아라든가, 그다음에 몬테니그로, 그다음에 불가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된 것의 결과 오스만 티르크는 사방팔방에서 계속해서 독립이 되게 되면서 그 영토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독립의 배후에는 항상 여기 보이는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굉장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대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오스만 티르크 망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스만 티르크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은, 지금 이렇게 유럽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유럽의 문화를 마음대로 수용을 해가지고서 힘을 키우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유럽처럼 강해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당시에 대규모의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839년에서 1876년까지 있었던 바로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서는 유럽의 여러 개의 정치 제도 같은 것을 전부 다 수용을 해주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근대식 군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주게 됐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예니체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폐지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바로 근대식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양의 교육제도를 본받아 가지고서 이 오스만 티르크의 교육제도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양의 국가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그런 권리 같은 것을 인정해주면서 정치에 참여 같은 것을 같이 인정해주는 입헌군주국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을 본받으려고 했던 오스만 티르크도 당연히 국가를 입헌군주국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 맞다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헌법을 세우고, 근대적인 헌법을 세우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을 봐주는 의회를 설립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이거에 따라서 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게 되면서 힘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전쟁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또 패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참다 못했던 이때 당시에 술탄은 이런 개혁 정책 해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에라 다 때려치면서, 옛날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헌군주 국가의 형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왕은 법의 아래에 있습니까? 법의 위에 있습니까? 입헌군주국이라고 한다면 헌법 아래 군주가 있는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술탄의 입장에서도 옛날엔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력을 왕 혼자서 막 휘두르고 돌아다녀서 싸우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은 이제 술탄입니다. 입헌군주국을 시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술탄도 바로 헌법의 제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술탄은 잠재 정치를 부활시키면서 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 헌법 입헌 정치 자체를 폐지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이제 서구식의 그런 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그런 근대식의 정치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었던 이 오스만 티르크의 지식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때문에 술탄이 바로 이런 식으로 몽리를 부리고 있을 때 오스만 튀르크의 청년 장교들과 지식인들은 이른바 청년 튀르크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사실상 무력으로서 이때 당시에 혁명을 일으켜서 술탄이 다시 한번 권력을 다시 내놓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국가 시스템을 입헌 군주 국가로 복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서구식의 개혁 정책을 열심히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스만 튀르크의 민족 자체가 무슨 민족입니까? 아랍 민족이 아니고 튀르크 민족이었었죠. 여러분들 민족으로만 따져본다고 했었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청년 튀르크 당을 만들었던 바로 민족은 자, 청년 튀르크잖아요. 당연히 이 당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튀르크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튀르크 이퀄 투르크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랬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청년 튀르크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시행했었던 그런 근대적인 개혁 정책은 사실상 튀르크족이 우대받고 튀르크족에 의거해서 바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에 튀르크족이 가장 앞장서게 됐던 것이고, 그건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튀르크족이 아닌 나머지 그런 민족들은 전부 다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당시 이런 차별을 받았었던 나머지 아랍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언어조차도 튀르크어를 사용하게 하고 아랍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아랍인들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때 당시에 오스만 튀르크에 대해서 서양 열강들이 오스만 튀르크 유럽의 병자네, 아주 별 볼일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정치에 간섭하고 쳐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점차 그 힘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전에 바로 오스만 튀르크가 장악했던 아랍 각 지역에서는 이른바 아랍 민족주의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슬람권에 있었던 그런 모든 민족들은 바로 아랍인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랍인들끼리서 뭉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때 당시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선술격에 해당되는 그런 운동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른바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 있었던 와하브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이 아랍 민족주의 등장을 내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스만 튀르크, 즉 오스만 투르크의 그런 힘 자체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불어서 서양 열강의 침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자기 내부 단속하는 데만 해도 바빠 죽겠었기 때문에 바로 제국의 변경 지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카와 메디나가 있었던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지역 근처에서 이븐 압둘 와하브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와하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이 와하브 운동이 내세웠던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바로 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정부들은 좀 썩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모든 풍속들은 옛날 이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타락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 먼 옛날 바로 최초의 이슬람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에 바로 그 계율의 방식대로 국가를 발전해 나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이슬람의 근본 교리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바로 쿠란에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열심히 벌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고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보수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떤 면에서 이걸 입각해가지고서 사회를 개혁시키는 그런 하나의 방향으로서 진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장했던 것은 보통은 이제 보수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원리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오스만 튀르크가 장악했던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모르겠는데 이슬람교 자체가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었었죠. 그런데 오스만 튀르크가 장악했던 지역은 보통 수니파가 권력을 잡았던 그런 시대였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수니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니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비록 원리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태의 원리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시아파하고는 또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아파 자체를 적으로 또 이제 여기는 건 측면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니파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아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와하브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의 세력과 있었던 사우드 가문이 같이 연합을 하게 돼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 아라비아 반도 근처에서 이른바 와하브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을 이 당시에 실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 아라비아의 사우드 가문 중심으로 아랍인들 민족 의식을 되게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때 당시에 발전했었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프린트 17페이지 나와 있는 와하브 운동의 세력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슬람 세력의 최고의 성지라 볼 수 있는 메카마저도 이 와하브 운동의 와하브 왕국에 의해서 점령당할 정도였었으니까 그 기세가 정말 장난 아니었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튀르크가 바로 이 와하브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오스만 튀르크는 이들을 제대로 진압할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집트 지역에서 강력하게 바로 그 지역을 개혁시키면서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무함마드 알리에게, 이집트 지역의 총독이었었죠. 무함마드 알리, 이 사람에게 바로 와하브 운동을 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군대가 가가지고서 와하브 운동을 진압을 하게 되었었고 와하브 왕국은 이때 당시에 멸망을 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드 가문은 와하브 운동의 그런 경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현재 이라크 지역은 나중에 쫓겨났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으로 쭉 나중에 바로 아라비아 반도 있는 지역으로 다시 복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왕국이 여러 차례 걸친 정복 정제 끝에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우드 가문이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왕 가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내세웠던 그런 주장이 굉장히 좀 원리주의적이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이 바로 전체 아랍의 여러 개의 극단파들에게 전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소련에 침공해가지고서 아프가니스탄을 요새 한동안 좀 난리가 났던 곳이었었죠. 결과적으로는 탈레반에게 점령당하긴 했었지만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을 바로 이 소련이 침공했었을 때 무자헤딘이라고 한 단체가 이 소련의 침공에 맞서 가지고서 끝까지 싸움을 벌였었는데 바로 이러한 무자헤딘 단체가 바로 대표적인 이러한 그 원리주의에 입각한 그런 이슬람 운동 단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뭐 알카에다 뭐 이런 세력들도 전부 다 이 수니파 계통에 해당하는 극단주의 세력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와하브 운동 자체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아랍인들의 민족 의식은 계속해서 자극이 되었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19세기 초에 아랍인들의 문화 부흥 운동으로까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아랍인들의 문화 부흥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랍인들은 스스로 우리들은 아랍인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단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오스만 티르크의 권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은 그들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여러 지역의 각각의 토호국들은 스스로 독립운동을 일으켜 가지고서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의 여러 개의 이슬람 국가가 등장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는 아랍 민족주의다 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란의 이펀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지역에서 이펀 혁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 사파비 왕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 사파비 왕조는 후반부에 가면서 거의 껍데기밖에 남지 않게 되었었고, 나중에는 사실상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왕조들이 바뀌는 과정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카자르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프린트 17페이지 보이다시피 여러분들 이 카자르 왕조는 되게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이 카자르 왕조가 있었던 지역이 실크로드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었고, 당시에 러시아가 바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기 위해서는, 즉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당연히 이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이것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대표적인 나라, 바로 이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는 바로 이러한 러시아의 진출을 최대한 막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러시아가 이 카자르 왕조에게 계속해서 이제 그 침략을 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 카자르 왕조를 더 이상 믿지 못했었던 이때 당시 영국은 반대로 바로 이 카자르 왕조의 일부 영역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카자르 왕조 자체는 근대적인 개혁 정책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영토도 뺏기고, 그때 당시에 바로 많은 이권들도 바로 이러한 러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영국과 같은 건 나라들에게 실질적으로 침탈을 많이 당하는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른바 담배 독점 판매권을 당시에 영국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담배를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안 피시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절 때쯤에는 이 담배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담배는 한번 피웠다면 중독성이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한 대 폈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담배 안 끊어요. 당연히 이 담배의 판매권은 엄청난 이익을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근대화 정책을 취해 나가려고 쓰는 이 카자르 왕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장 돈이 많이 필요한데, 아무리 담배 이권이 많은 그런 이익을 준다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엄청나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영국과 혹은 러시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의 회사들이 그런 이익을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카자르 왕조가 그 중에서 영국에게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넘겼어요. 넘겼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이때 당시에 이 카자르 왕조 휘하에 있었던 이란의 백성들은 카자르 왕조가 계속해서 외국에게 이권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절머리가 났었어요. 근데 또 이번에는 담배 독점권까지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열심히 담배 피는 것들에서 얻어지는 그런 많은 이익들을 바로 영국의 회사들이 싹 다 가져가고 그 중에 일부만 이 카자르 왕조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그 이익들은 바로 카자르 왕조를 위해서 쓰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혁명가 중에 한 명이었었던 이 아프가니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바로 이런 사실을 알아가지고서 이 이란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알려주게 되자 이러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도무지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전 국민적으로 담배 불매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담배 불매 운동을 열심히 벌여가지고서 바로 정부와 영국에게 저항을 하게 되었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는 여기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막대한 배상금을 주고서 다시 담배 독점 판매권을 되사오게 되는 결과까지 갖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란 지역의 국민들이 바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일깨워졌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후에도 이때 당시에 이 카자르 왕조 자체가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안 되겠다 싶었던, 너무나도 이때 당시 이 카자르 왕조가 외국에게만 기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진절머리가 났었던 이때 당시 개혁 세력들은 이때 당시에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서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의회를 설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카자르 왕조의 왕을 바로 이 의회의 밑에의 권한으로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른바 입헌혁명을 일으켜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 국가를 입헌군주국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 이들의 권력을 잡긴 했었으나 얼마 후에 이 옛날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카자르 왕조 자체의 보수 세력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카자르 왕조의 국가가 바로 입헌 군주 국가로 변신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힘이 세지게 된다고 한다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영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여기에 간섭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입헌 혁명은 사실상 실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트 17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바로 이 카자르 왕조 자체는 영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사실상 분할 점령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르 왕조가 유지는 됐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때 이 카자르 왕조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었던 레자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가지고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유약했었던 그런 카자르 왕조의 왕을 밀어내고서 자기가 황제가 되게 됐었었는데, 원래는 이때 당시에 이 레자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카자르 왕조 자체를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했었대요. 근데 아예 의회가 이 레자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레자칸을 바로 황제로 이때 당시에 추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레자칸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카자르 왕조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었던 왕조가 바로 팔레비 왕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있죠. 이 이란이 등장하기 전에의 왕조가 바로 이 팔레비 왕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16페이지 보면 다음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1번, 자, 오스만 제국의 개혁에서 4번, 이란의 입헌혁명, 동감 1번, 배경에선 동감 1번, 19세기 제국 내의 여러 민족 운동과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감 1번 밑줄 쳐주세요. 동감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열강,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들을 두 글자로 줄여서 열강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열강의 침략으로 영토가 축소되죠. 선생님이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던 사항을 좀 더 길게 늘어뜨려서 이야기합니다. 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그리스 독립전쟁. 여기서는요, 바로 그리스인, 빈칸 읽겠습니다. 그리스인의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여기에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빈칸에 또 적겠습니다.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집트와 투르크 전쟁에서는, 혹은 튀르크라고도 합니다.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오스만 튀르크의 총독이었었던, 빈칸 읽겠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바로 이집트의 총독이었었던 무함마드 알리가, 빈칸 읽겠습니다. 무함마드 알리가 독립하여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감이 2번, 프랑스와 영국이, 빈칸 읽겠습니다. 이집트 지원. 결과적으로는 오스만 튀르크가 여기에 대항을 할 수가 없었겠죠. 때문에 빈칸에 또 적겠습니다. 이집트 독립.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러시아와 투르크 전쟁이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러시아는 이른바 슬라브족들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이른바 범슬라브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민족주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튀르크 휘하에 있었던 슬라브족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적겠습니다. 민족주의인 빈칸에 적겠습니다. 범슬라브주의. 범슬라브주의를 이용 밑줄. 네, 또 적겠습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흑해 방면 진출을 위해서 오스만 튀르크와 전쟁을 벌이게 됐었고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루마니아,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세르비아. 자, 그 다음에 몬테니그로, 그 다음에 불가리아 같은 건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중에서 오스만 튀르크가 바로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됐었죠. 별표 2개. 탄지마트. 오스만 튀르크의 근대화 개혁 정책이 바로 이 탄지마트입니다. 탄지마트. 동그라미 1번 유럽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동그라미 2번 예니체리 해체 후 근대식 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새교육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동그라미 4번 근대적인 헌법 제정 및 빈칸에 적겠습니다. 의회 설립 등 입헌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에서 패한 후 술탄이 전제 정치 부활, 거기까지 밑줄 쫙 칩니다. 전제 정치 부활했다는 것은 입헌 정치를 다시 한번 폐지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입헌 정치의 단맛을 알게 되었던 바로 투르크의 국민들은 여기에 저항해서 이른바 청년 튀르크당을 앞장 세워서 다시 한번 입헌 정치를 부활시키죠. 별표 1개 반. 청년 튀르크당의 개혁에서는 술탄의 조치에 반발해서 밑줄 치겠습니다. 바로 청년 장교와 지식인 중심의 청년 튀르크당 조직 후 무력혁명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입헌 군주정을 복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과 의회를 부활시키고 근대적인 개혁 같은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청년 튀르크당이 바로 중심이 돼가지고 시행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튀르크 민족만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튀르크 민족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동그라미 1번 과도한 튀르크 민족주의 정책. 대표적으로 투르크어를 권장하고 아랍어를 금지합니다. 이슬람 국가인데. 자,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이 휴하에 있었던 여러 밑줄 치겠습니다. 아랍인 등 다른 민족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바로 서양 열강대의 침략으로 점차 오스만 튀르크는 쇠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아랍 민족주의 등장. 먼저 배경에서는 동그라미 1번 오스만 튀르크의 쇠퇴, 동그라미 2번 서양 열강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이븐 압들 와하브 중심의 빈칸에 적겠습니다. 와하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용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이슬람의 근본 교리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쿠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보수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빈칸에 적겠습니다. 시아파일까요? 수니파일까요? 바로 수니파입니다. 수니파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바로 아라비아 반도를 배경으로 했었던 사우드 가문과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서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아라비아 반도의 사우드 가문을 중심으로 아랍인의 민족 의식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19세기 초 결과적으로는 이 와하브 운동은 실패합니다. 실패했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이 사우드 가문이 바로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투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왕국을 실제로 건설하게 되죠. 근데 이것 자체는 사실은 이 와하브 운동 자체는 사실은 아랍 민족주의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것이 아랍인들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건드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러한 와하브 운동의 영향을 받았었던 아랍인들은 19세기 초에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었고 동그라미 2번 그 결과 자 밑줄 치겠습니다. 19세기 초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아랍인의 단결을 고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아랍 국가들의 독립에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이란의 입헌 혁명에 대해서 보면 다음 같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표 하나. 이란의 경우에는요. 자, 배경은 이란의 카자르 왕조가 남하 정책을 펴는 밑줄 치겠습니다. 카자르 왕조 박스. 자, 남하 정책을 펴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러시아 밑줄. 그다음에 이를 막으려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영국의 침략. 그래서 다음 줄에 이권과 영토 상실 밑줄.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죠. 밑줄 치겠습니다. 카자르 왕조가 영국에 빈칸을 읽겠습니다. 담배 독점 판매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아프가니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담배 불매 운동 등으로 정부와 그 다음에 영국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결과적으로는 카자르 왕조가 여기에 굴복을 하긴 했었었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싶었던 이 당시에 이 개혁적인 세력들은 이펀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 쫙 치겠습니다. 배경과 이펀 혁명 전부 다 별표 하나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개혁 세력이 혁명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빈칸을 읽겠습니다. 의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자르 왕조를 길들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펀 혁명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펀 군주정을 실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동감 1번 보수 세력, 동감 2번 영국 및 러시아의 간섭으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감이 3번 영러에게 분할 통치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교과서에 없지만 이 뒷부분까지 같이 선생님이 얘기한다면 동감 1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레자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의회가 그를 황제로 선출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밑줄 쫙 치고 동감 1번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감 2번 유럽 열강들에게 독립을 인정받게 되면서 이 당시에 이란 지역에 바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되죠. 그 왕조 이름은 바로 팔레비 왕조입니다. 어입니다. 팔레비 왕조.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수업 시간 때는 바로 인도의 국민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